다자유도계의 응답입니다. 다자유도계의 응답. 지금까지는 단자유도계의 응답했고요. 다자유도계의 응답은 단자유도계의 응답을 구한 후 그것을 조합해서 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n 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m개의 정규 모드를 사용해서 m개의 단자유도계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자유도계의 응답은 요 하중에 의한 p 햇에 의한 응답은 p 햇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요. 이렇게 하중이 조화 하중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하중을 다음과 같이 구하고 이 구한 하중을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 이 단자유도계의 일반 좌표계에서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복소 진동수 응답 함수를 사용하여서 구할 수가 있고요. 복소 진동수 함수는 단자유도계에서 구한 복소 진동수 응답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을 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n개의 모드에 대해서 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제곱평균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루트를 씌웠을 때는 RMS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0일 경우는 이 RMS 값은 시그마 표준 편차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 자승은 전체 면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변이의 자승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승 텀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다 자승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스펙트럼 밀도 함수가 자승의 함수고요. 다음 요것이 일반 좌표계에서의 응답. 그 다음 변환해주기 위해 가지고 모드 형상을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서 나온 값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응답의 자승은 입력 하중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에다가 복소 진동수 응답 함수의 자승을 곱하고 여기 푸사이 햇 값은 위에 여기에 있고요. 푸사이 햇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푸사이 햇이 어디 갔노? 여기에 푸사이 햇입니다. 하중에 성분이 들어간 모드 형상하고 그 다음 모드 형상의 자승을 곱해가지고 응답의 제곱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감세 구조물인 경우 저감세 구조물이란 것은 구조물의 응답이 진동수 영역상에서 피크 오메가 혹은 t상에서 굉장히 뾰족한 형식으로 나타내지고 상대적으로 이럴 경우는 하중이 브로드밴드 어느 정도 밴드가 됐을 때 이 피크에 비해서 넓게 보니까 요 해당하는 값을 일정하다라고 보고 요게 SF 값이 일정하다. 요 피크에 비해서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앞의 수식이 요 복잡한 수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어질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구조물들,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저감세 구조물입니다. 저감세 일반적으로 10%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응답의 제곱평균을 구할 수 있다. 예, 제곱평균을 구하면은 평균이 0일 경우에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 편차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론적인 해석과 확률론적인 해석을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자,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해석이란 것은 응답을 구하는 것을 하중이 주어졌을 때 응답을 구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이력 해석은 다음과 같이 시간 영역상에서 지진 하중, 이건 지진을 예로 들었는데요. 지진 하중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적분법 혹은 해석적으로 충격 응답 함수를 사용해서 응답을 직접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간 이력, 시간 영역상에서 직접 구할 수 있고요. 그 구한 값은 다음과 같이 시간 이력으로 나타내집니다. 그 중에서의 최대값을 일반적으로
설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형 및 비선형 구조물의 거동 해석에 용이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해석으로는 입력의 확률적인 특성, 어떤 확률적인 특성이 여기에 확률적인 특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확률적인 특성을 하나 가지고는 확률적인 특성을 고려하기가 어렵다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응답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응답 스펙트럼의 각 주기별로 그 하중의 크기를, 여기는 최대값들이니까요. 구해가지고 응답도 응답 스펙트럼 형식으로 최대값들이 각 모드별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단 그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합해야 되는데요. 조합하는 방법은 SRSS 혹은 CQC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RSS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모드에서의 최대값의 자승, 두 번째 모드에서의 최대값의 자승을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근사적으로 구합니다. 내진 설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니까 사용되고요. 다자유도계의 거동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합 방법을 사용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응답 스펙트럼이란 것은 단자유도계에 대해서 유도된 것이고, 그게 다자유도계에 적용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조합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입니다. 랜덤 진동 해석 방법, 즉 확률론적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입력 지진 하중이 이런 스펙트럼 밀도 함수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게 SFF죠.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SFF를 사용해서 응답의 응답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하중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에다가 진동수 응답 복수 진동수 응답 함수의 자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지만은 이렇게 나타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평균값이 0일 경우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최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인파가 있을 때 어떤 평균적인 루트 민 스퀘어 값에 해당되므로 우리가 피크 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피크 값과 RMS 값, 시그마 U 값하고의 비율을 사용해서 시간 영역상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시그마 U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갯마 P 값 혹은 피크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 응답의 맥시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개수가 주어지고요. 피크 개수는 보통 구조물, 모든 특성이 다 다르니까 설계 기준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입력의 확률적인 특성을 고려하기가 쉽고 비정상 특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도 쭉 되어 왔던 것은 확률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정상 상태다.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러한 방법도 적용하기가 힘들다입니다. 랜덤 진동 해석은 일반적으로 RVT, Random Vibration Theory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이력 해석은 다음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입력, 베드락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락 안반층에서 다음과 같은 게 있을 때 이 하중을 흔들어주면은 지반층에서의 시간 이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확률론적으로 계속 구해가지고 이렇게 확률론적인 특성을 갖는 스펙트럼이라든가 응답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고요. RVT 방법은 집안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가 주어지고 요 단자유도계 가정에 의해 가지고 지표면에서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구하고요. 이것을 다시 랜덤 이론을 써가지고 응답 스펙트럼 응답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설계 기준에 있는 설계 스펙트럼 응답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파시발의 정리 같은 경우는 RMS 값은
그러니까 시간 영역 변수와 진동수 영역 변수를 서로 이 정리를 사용해서 호환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파시발의 정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RMS 값은 시간 영역에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진동수 영역에서도 푸리에 트랜스폼을 써서 구할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요 값하고 요 안의 값은 파시발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서로 호환이 된다. 그래서 밑에 파시발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차여차하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의 값하고 진동수 영역에서의 값을 서로 같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파시발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푸리어 진폭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푸리어 스펙트럼을 구하면은. 그래서 RMS 값을 구하게 되면은 맥시멈 값은 우리가 피크 개수를 알고 있다면 피크 개수를 곱해줘 가지고 맥시멈 값을 구할 수가 있다. RMS에서 피크 팩터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입니다.